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분양권 획복단 또 터졌다 이런 주제로 한번 해볼 건데, 사실 100% 매약하냐, 저는 100% 매약하다 말은 못합니다. 그래서 100% 알고 싶은 분은 있죠.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거기 직접 질의하시는 게 제가 볼 땐 가장 낫습니다. 지금 세무사도 제가 물어봐도 세무사도 머리 아프다 하는데, 제가 세무사도 아니고 저도 중개사도 아니고, 중개사분도 이렇게 공부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세무사분도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세무사분하고 상담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국세청에 있죠. 질의하는 게 가장 명확합니다. 그래서 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이거 영상을 지금 세 번째 찍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물론 잘하신 분은 명쾌하게 해석되지만 저는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져가지고, 자, 오늘 하면서도 가장 좀 자신 없으면서도, 지금 저도 유튜브 알아보고 세무사 물어봐도 있죠. 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지방소득세법 이 개정안이 또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으니까, 내년부터 일단 핵심 골자는 뭔가 하면 이게 분양권이 주택으로 포함된다 하는 거죠. 주택으로 간주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해서 양도세가 6에서 42% 중과된다 하는 게 이제 며칠 전에 신문이 났는데, 이 해석이 있죠.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뭔가 하면 대출이나 청약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되는데, 세법상으로는 이게 주택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간단한데, 문제는 뭔가 하면 21년 1월 1일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에 포함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1년 1월 1일부터 분양권도 주택에 포함된다, 간주한다 이거죠. 자, 이렇게 되면 상황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 이야기가 100% 맞는 건 아니다. 세무사도 모르는 거를 제가 100%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0% 알고 싶은 거 있죠. 국세청에 양도소득세과에 직접 질의하는 게 낫습니다. 주위에 물어봐도 있죠. 그 누구도 책임 못 진다. 중개사분도 잘 모를 거고, 세무사분 상담해도 있죠. 5만원, 10만원 줘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도 100% 맞는 것도 아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일단은 뭔가 하면, 자, 개정되는 건 뭔가 하면, 지금, 저번에 분양권은 뭡니까? 1년 미만에 팔면 70%, 1년 넘으면 60%. 자, 요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77%, 66% 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조정지역 내 2주택일 경우에 기본세율에서 10% 되고, 자, 개선되면 기본세율에서 20% 되고, 3주택이면 기본세율 20%, 에서 20%고, 개선은 기본세율 30% 플러스다. 지금 요 내용이었는데, 저번에 이야기할 때 분양권이 폭탄이다 하는 이유가 이제 요것 때문에 있죠. 이제 분양권이 재미가 없다, 남는 게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 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21년 1월 1일부터 이 분양권이 있죠.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게 되면 이제 여기가 머리 아파진다. 이 부분이 머리가 아프다 이거죠. 머리가 지끈지끈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우의 수가 있는지, 이 경우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조정대상 지역 3주택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게 분양권은 뭔가 하면 조정대상 지역만 지금 하는 걸로 이야기 되는데,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내일 자고 오려면 또 바뀔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핵심은 뭔가 하면 21년 1월 1일부터 분양권 한 개가 주택 한 개로 취급된다 하는 요게 핵심입니다. 요거로 인해 가지고 해석이 지금 분분하다. 그러면 6월 1일부터 어떻게 되냐? 6월 1일부터는 만일에 조정지역에 아파트 한 채 있고 내가 분양권 한 개 있다. 그러면 2주택으로 간주해 가지고 기본 세율에서 20% 플러스 됩니다. 그래서 최대 62%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 말이죠. 조정지역 대상 지역에 집 두 채가 있고, 자, 분양권이 한 개 있다. 그러면 3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기본 세율에서 최대 30%에서 30% 플러스 해가지고 최대 72%까지 양도세가 부과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도세가 최대 72%까지 늘어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만 있으면 간단한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자, 일시적 2주택자가 또 분양권을 한 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게 이제 복잡하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 조정 대상이
지역만 할지 적용할지 안 그러면 전국적으로 적용할지 제가 볼 때는 전국적으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시키면 제가 볼 때는 이제 분양권이 진짜 폭망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적용할지 지금 현재로는 조정 대상 지역만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일시적 2주택자는 예외 규정을 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 즉 내가 뭔가 하면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이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주택은 비과세를 적용한다. 그래서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 시에는 자 일시적 2주택자와 동일하게 해서 기존 주택은 비과세하겠다. 그럼 궁금한 게 저도 이제 영상을 다시 찍은 게 뭔가 하면 자, 분양권을 내가 계약을 했는데 이 분양권이 3년 이내에 건설되지 않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외 규정을 둔다 하는 게 지금 기재부의 발표입니다. 신문을 찾아보시면 디테일한 것은 찾아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되면 사실 쉬운데 이제 더 복잡한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일시적 2주택이 뭐냐. 지금 현재까지는 2018년 예를 들면 5월 1일 날 내가 A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그럼 보통 1년이 지나고 2019년 5월 2일 날 B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면 요 기존 아파트를 팔게 되면죠. 팔게 되면 요 기존 아파트는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정 시간이 정해서 또 뭡니까? 19년 5월 2일을 아파트를 팔게 되면 비과세죠. 둘 다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뭔가 하면 2018년 5월 1일 날 A 아파트를 매수하고 2019년 4월 30일 B 아파트를 매수했을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이 안 된다. 첫 번째 아파트를 사고 1년이 경과해가지고 B 아파트를 사야지만 A 아파트가 뭡니까?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1년이 안 되면 일시적 2주택이 안 됩니다. 여기까지는 보통 아시는 내용이다. 이제 1년이다 하는 이게 중요하죠. 1년. 자, 이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골치 아픈 경우의 수가 또 나오죠, 이제. 2018년 5월 1일 날 A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근데 2018년 10월 1일 날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럼 뭔가 지금 현재로는 1주택입니다. 그렇죠? 분양권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나중에 집을 사서 들어갈 수 있는 권리다, 그죠? 분양 권리다. 그럼 21년 되면 이게 19, 20, 21. 자, 21년 1월 1일이 되면 이게 뭔가 하면 2주택자가 된다. 2주택자. 그렇죠.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일시적 2주택이 되겠죠. 이와 같이 1번과 같은 경우처럼 예외적으로 인정해준다. 설사 이게 주상복합이라 해가지고 내가 3년이 지나가지고 있죠. 예를 들면 19, 20, 21, 10월 1일, 9월 30일이 아니고 21년 11월 30일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기존 아파트를 팔고 들어가면서 이것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세 번까지 이해됐습니다. 근데 이제 골치 아픈 게 뭔가 하면 자, 네 번째, 다섯 번째입니다. 만약 18년 5월 1일 날 A 아파트를 매수하고 19년 5월 2일 날 B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경우죠. 그럼 이건 일시적 2주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20년 12월 31일 또는 아니면 뭔가 20년 이거 710 대책 발표하기 이전에 있죠. 20년 7월 8일 날 만약 분양권을 매수했다. 그리고 나서 올해 내에 이 분양권을 팔지 않으면 어디든 21년 1월 1일 날은 이게 3주택자가 됩니다. 3주택자. 그렇죠. 그럼 3주택자가 되면 이게 뭡니까? 이제 양도세가 폭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런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1년 1월 1일 되면 이게 분양권이 주택이 포함되기 때문에 3주택자가 된다. 그죠? 그래서 일시적 2주택 이게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경우죠. 2018년 5월 1일 날 A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근데 매수하고 B, C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했습니다. 그럼 21년 1월 1일 되면 이게 3주택자가 됩니다. 그럼 3주택자가 되면 자, C 아파트를 내가 팔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거 아닌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뭡니까? 좀 어떻게 비유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거의 험도 안 되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총각이었다. 결혼하기 전에 총각이었다. 총각이었는데 결혼하고 와서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이혼을 했다. 그럼 총각이 아니죠. 보통 돌싱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OM 3주택자라고 됩니다. 그 다음에 21년 같은 경우는 뭔가 하면 지금까지는 뭔가 하면 이제 요 경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2018년 5월 1일 날 A 아파트를 매수하고 1년이 지나고 2019년 5월 2일 날 B 아파트를 매수하면 자, 일시적 2주택이 되는데 이게 21년부터는 있죠. 1년이 아니고 2년으로 된다. 2년 뒤에 B 아파트를 사야지만 일시적 2주택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죠.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분양권이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집을 한 채 가지고 있고 분양권이 한 개 있으면 내가 입주할 것 같으면 제가 볼 때 예외적으로 인정해 준다고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분양권이 두 개다. 자, 이래 되면 이제 머리 아픈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 말까지, 즉 내년 2021년 1월 1일 되기 전에 투자로 사놓으신 만약 분양권이 두 개다. 그럼 한 개를 매도하시는 게 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2021년 1월 1일부터 이 분양권을 주택수로 포함하기 때문에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 뭐 아직 지방세법 개정안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을 겁니다. 그렇죠? 뭐 저도 경우의 수 뭐 정도밖에 생각 못 했는데 이 외에도 다른 경우의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볼 때는 주위의 지인들한테 물어보기보다는 오히려 뭐 세무사한테 물어보기보다는 국세청에 직접 물어봐야 됩니다. 이거 직접 안 물어보고 있죠. 나중에 뭐 원망 회분들 있죠. 뭐 세금 다 내, 세금 피할 수 있습니까?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세금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이 하루가 다르겠죠. 막 개정안이 나오기 때문에 입법 발효하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머리 아프고 제 이야기도 100% 맞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100% 알고 싶은 분은 국세청에 알아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분양권 또 하나의 핵폭탄이 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정도로 하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